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로 버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쓰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혹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혈관인 송전망을 깔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절벽을 올랐던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이 만든 전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2025년 최대의 에너지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불빛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200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전과 멈춰버린 전력망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전력 보급률은 20%도 되지 않았고 해가 지면 온 나라는 암흑에 갇혔습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기 일쑤였고 가게는 등잔불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정의는 곧 국가의 생존이었으며 산업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정부는 무제한 송전을 목표로 내걸고 전력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돈도 기술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력 자립을 향한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의 시작점이자 한강의 기적을 만든 숨은 동력이었습니다. 당시 전력망 확충은 단순히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산맥과 험준한 지형을 뚫고 전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비도 열악했던 시절, 노동자들은 오직 맨몸과 밧줄에 의지해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모여 대한민국 산업의 혈관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전력 부족은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확충은 국가 재건의 상징이 되었고 국민들은 전기가 들어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간절함이 모여 불가능해 보였던 전력 자립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태백산맥의 험준한 능선, 1970년대 이곳은 전력 공급을 위한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헬기도 대형 기중기도 없던 시절 수톤에 달하는 강철 자재를 상곡대기까지 옮긴 것은 오로지 인간의 근력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60kg이 넘는 철근을 등에 지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길도 없는 산속에서 송전탑 하나를 세우기 위해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한전 직원들과 건설 노동자들은 산속에 텐트를 치고 먹고 자며 거대한 철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에이는 칼바람을 맞으며 여름이면 폭우 속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것은 단순한 철구조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였습니다. 이 무모해 보였던 공사가 완료되면서 비로소 영동의 전력이 수도권과 남부 산업단지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비로소 국토 전체를 연결하는 전력 대동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남긴 거친 손마디의 굳은 살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전력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송전탑은 이제 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70년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한전의 초기 엔지니어들은 전압을 높여 송전 손실을 줄이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품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제조업이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던 기초 체력이었습니다. 송전탑이 전력의 길이었다면 그 안을 채운 에너지는 광부들의 헌신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탄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1000m의 막장에서 그들은 글윅 아우프라는 인사를 나누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외화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발전소 건설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석탄 생산을 위한 혈투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삼척의 탄광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지탱하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였습니다. 광부들은 무너지는 갱도와 진폐증의 공포 속에서도 곡괭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캐열린 검은 석탄은 화력발전소에 거대한 아궁이로 들어가 전 국토의 전등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저렴한 국산 무연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은 전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자원이 전무했던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통해 일어설 수 있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이자 경제 성장의 열쇠였습니다. 광부들의 희생으로 얻은 싼 에너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한 마법의 가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헌신의 역사를 너무 쉽게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탄광은 폐광되었고 석탄 에너지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몰려 퇴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번영이 어떤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경제적 통찰의 기본입니다. 그 검은 눈물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비결 중 하나는 다른 선진국보다 20에서 30% 저렴하면서도 정전 없는 양질의 전기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들과 싸울 때 강력한 가격 무기가 되었습니다. 철강 1톤을 생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 1장을 굽는 데 들어가는 전기 요금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전기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우리 제조업체들은 생산 원가를 낮추고 그 이익으로 다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기가 대한민국 수출 제품에 보이지 않는 보조금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지탱한 경제적 실체입니다. 단 1초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전력 품질은 또 다른 경쟁력이었습니다. 미세 공정이 핵심인 반도체 라인에서 정전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한국전력은 세계 최저 수준의 송배전 손실률과 정전 시간을 기록하며 제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 촘촘하고 강한 전력망이야말로 과거의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세운 송전탑 위에서 꽃피운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렴한 전기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과 탄소 중립 요구는 더 이상 싼 값의 전기를 쓰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렴한 전기에 의존했던 기존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는 에너지 효율과 구조적 개혁을 고민해야 할 냉혹한 시점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망은 심각한 동맥경화에 빠졌습니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야 할 송전망 건설이 곳곳에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보상 문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10년이 넘도록 송전탑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현장이 수두룩합니다. 정의는 넘쳐나는데 보낼 길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거대 데이터 센터와 첨단 공장들은 전기가 없어 가동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전력 공급이 확정되지 않아 착공을 미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험산 줄령을 넘으며 전력망을 구축했던 선배들의 불도저 정신은 사라지고 집단 이기주의와 행정 편의주의가 국가의 미래 혈관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전력 공급의 불균형은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줍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넘치는 전력을 처리하지 못해 발전기를 세워야 하고 전기가 필요한 지역은 전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송전망 확충 없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혈관이 막힌 몸이 건강할 수 없듯이 전력망이 막힌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력 부족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비율이 떨어질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하는 상황은 50년 전의 어둠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의 희생으로 세운 전력 자립의 공든 탑이 관리 부실과 사회적 갈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전력망은 더 이상 당연한 공공재가 아닌 쟁취해야 할 자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력을 책임지는 한국전력의 빚이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이자만 무려 220억 원에 달합니다.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팔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모순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요금 인상을 억눌렀고 그 결과 한전은 투자 여력을 상실한 채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빚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송배전 설비에 대한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전력 품질 저하와 대규모 정전의 위험을 키웁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인프라를 유지보수할 돈조차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싼 전기가 주는 달콤함 뒤에 숨겨진 독이 이제 온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널뛰기를 하는데 국내 전기 요금은 정치적 계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가 정지에 의해 왜곡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전차의 발행으로 자본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면서 시중금리를 올리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이 국가 전체의 금융 불안으로 전이되는 시나리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오르고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올리지 않으면 국가 기관망이 붕괴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냉혹한 경제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70년대의 희생이 성장의 씨앗이었다면 지금의 방만한 부채 관리는 파국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 패널들은 정작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못하거나 오히려 전력망에 과부하를 주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널뛰는 태양광 발전은 전력 개통 운영의 난이도를 극도로 높여놓았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과학과 경제가 아닌 정치가 결정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 올인했던 결과는 정의 요금 폭등과 한전의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 주권은 구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달성됩니다. 정치적 이념이 개입된 에너지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은 에너지 전환의 본질을 흐려놓았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 단지는 장마철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노후화된 패널은 또 다른 환경 폐기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광부들이 캐온 석탄 한 덩이보다 더 값진 에너지를 과연 지금의 정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환경은 경제적 타당성 위에서만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라도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명제는 옳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경제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송전망을 확충하고 기저전력인 원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신재생의 가능성을 보완할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70년대의 영광은 그저 먼 과거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송전탑을 세우던 그 시절, 우리에게 정의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눈물겨운 의지였습니다. 맨손으로 바위를 뚫고 60kg의 철근을 짊어지며 올랐던 그 마음가짐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투쟁과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그 정신을 되찾는 것이 위기 극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고 지체된 송전망을 과감히 확충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더 이상 싼 전기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에너지의 가치에 맞는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둠을 물려주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과거의 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멈춰버린 산업의 혈관에 다시 전기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가 무너진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전력 강국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까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들만 함께 해주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